종료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를 하냐면, 자, 그러면 지수로그 방부동식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여기 먼저 하지 않고, 함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67쪽입니다. 자, 67쪽이에요. 67쪽. 67쪽 1번 지수함수의 성질부터 하겠습니다. 자, 다 펴셨어요? 준비됐습니까? 자, 시작하면 될까요? 이거 안 보이는구나. 67페이지 지수 함수의 그래프. 자, 다 펴셨으면 댓글 한 번씩 날려주세요. 자, 우리는 좋아요, 구독이 없으니까 자, 답글로 빵빵 찍어주세요. 자, 67페이지 역시 우리 민트 형님이 짱이십니다. 민트 형. 자, 민트 형이 대답을 제일 잘해주시네요. 자, 그러면 다 펴신 걸로 알고, 자, 지수 함수 그래프를 시작을 할 텐데, 우리는 이제 내신 심화 과정입니다. 내신 심화 과정인데, 그래도 개념을 살짝은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되겠죠.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는 A의 X꼴로 되어 있는 것인데, 지수꼴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y는 ax라고 이렇게 붙여주면 이제 이게 지수함수가 되는 거죠. 지수함수는 자, 우선 첫 번째의 조건이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요 밑이라는 녀석이 양수여야 되겠죠. 그지? 밑이 양수여야 되고. 자, 우리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가 자,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요런 기준에서 또는 2번 a가 1보다 크다. A가 1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우리가 문제를 살펴볼 텐데, 그 이유는 여기는 요 x가 점점 증가할 때, 요 x가 점점 증가하면, 그쵸? 점점 증가하면 a를 계속 연속해서 곱한다는 의미가 일단 거듭 제곱의 의미가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1보다 작은 0과 1 사이에 있는 이 a를 연속적으로 계속 곱한다는 말은 점점 작아진다는 말이고, 그리고 1보다 큰 a를 계속해서 거듭 곱한다는 얘기는 점점 커진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그래프의 모양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모양 완전히 다르지만 또 둘 사이에 어떤 연관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자, 지수 함수의 그래프인데 얘는 자, 무조건 양수이면서 다음처럼 a가 1보다 작으면 감소하는 함수가 될 것이고, 그리고 a가 1보다 크다면 너는 무조건 증가하는 함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다음처럼 두 개의 그래프가 자, 지수함수의 그래프에 모든 것이라고 보셔도 돼요. 모든 것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그래프를 가지고 평행 이동을 하거나 대칭 이동을 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고 분석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모양을 아주 잘 살펴보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우리가 주의할 점들 꼭 알고 있어야 될 점이 먼저 첫 번째, 자, 다음 가서 보시면 자, 우리 먼저 여기는 a가 1보다 클 때를 기준으로 먼저 생각해 봅니다. 자, 여기 원점이 있습니다. 원점.
0,0 원점. 자,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무조건 어디를 지난다? 그렇죠. 0,1을 지난다. 반드시 여기를 지나야 되겠지. 그리고 다음처럼 x축을 무엇으로 한다? 점근선으로 한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그래프의 평행이동, 대칭이동에서는 이 세 가지를 찾는 것이 또 중요한 일이 되니까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a가 1보다 작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너도 원점이 있고요. 여기도 틀림없이 어디를 지나야 돼? 0,1을 지나야 돼. 그리고 점근선은 x축이라고 하는 점근선을 갖는다. 이 세 가지 부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자,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는 a가 1보다 작을 때입니다. a가 1보다 작을 때인데, 예를 들어 y는 2분의 1의 x제곱하고 y는 3분의 1의 x제곱 차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 거고, 또 y는 2의 x제곱과 y는 3의 x제곱 사이에는 또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은 자 3분의 1 한 번 더 곱하면 9분의 1, 한 번 더 곱하면 27분의 1입니다. 자 2분의 1은 한 번 더 곱하면 4분의 1, 한 번 더 곱하면 8분의 1이에요. 그렇지? 자 이와 같이 둘 사이에 거듭제곱해서 변하는 그 모양이 다르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찾는다고 했죠? 그렇지. 우리는 다른 거에서 찾을 필요 없고 어디서 x좌표가 1이거나 또는 x좌표가 마이너스 1일 때 찾아보면 된다고 했죠. 자 여기다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보세요. 자 그럼 3이 되겠네.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보세요. 2가 되겠네.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3에서 만나는 녀석하고 2에서 만나는 두 개의 그래프가 다음처럼 있을 텐데 두 개의 그래프를 비교해 보시면 자 여기는 하얀색 그래프가 마이너스 1,3을 만족하는 그래프니까 위에 있는 y는 3분의 1의 x의 그래프가 될 것이고 아래에 있는 노란색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1,2를 만족하는 그래프니까 아래에 있는 밑이 2분의 1인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역시 이쪽에서도 보시면 x가 1일 때도 1,2분의 1과 1,2분의 1 자 노란색이 1,2분의 1이죠. 1,2분의 1과 하얀색 1,3분의 1을 만족하는 그래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이번에는 a가 1보다 클 때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역시 마찬가지 x가 1일 때를 우리가 또는 마이너스 1일 때를 기준으로 다음처럼 그래프의 모양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자 만약에 3의 x제곱에다가 x좌표 1을 대입하면 3이잖아요. 넌 그러니까 하얀색 그래프는 1,3을 만족하는 그래프야. 자 노란색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2의 x제곱에도 역시 x좌표에 1을 대입하면 2가 나오니까 1,2 여기가 3이니까 얘가 1과 3 사이에 2가 있는 요 점을 지나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니까 다음처럼 노란색 그래프는 1,1을 만족하는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밑이 절대값이 밑이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다음처럼 그래프의 모양이 바뀐다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자 여기는 이 노란색 그래프 두 개를 한번 살펴보면 이 노란색 그래프는 밑이 하나는 2분의 1이고 하나는 2입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었죠. 어떤 관계냐면 그렇지 y축 대칭이죠. y축 대칭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역시 이 하얀색 그래프는요 밑이 3분의 1인 그래프고요. 역시 하얀색 그래프는 밑이 3인 그래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무슨 관계? y축 대칭이다 이런 말이지. 그럼 왜 y축 대칭이 될까? 이 녀석을 살짝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밑이 3인 녀석으로 바꾸면 3의 마이너스 x제곱이고 밑이 2인 지수함수를 바꾸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수의 모양을 살펴보시면 x와 마이너스 x 대신 마이너스 x가 있으니까 얘는 y축 대칭인 것이 분명하겠죠. 자 그래서 밑이 역수의 관계일 때는 그래프가 y축 대칭이다. 이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얘가 이제 마지막으로 평행이동한 모습만 살짝 생각해 보고 가겠습니다.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대해서만. 자 그러니까 뭐 얘 평행이동했다 그러면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다 하면 다음처럼 우리가 쓴다는 것이죠. 그렇지?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생각해 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x축 방향으로 또는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했다. 그리고 x 앞에 부호와 a 앞에 부호, 얘 a 앞에 있는 이 부호는 y의 부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수업 시간에 우리 방학 때 배울 때 그렇게 배우셨어요. 자, 그래서 x 앞에 있는 부호와 자, 요 밑 앞에 있는 이 부호 두 개를 가지고는 이제 대칭 이동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걸 따져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요 내용을 제외하고는 대칭 이동에서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x 앞에 있는 계수는 항상 1이 되도록 이 x 앞에 계수가 1이 되도록 항상 괄호로 묶어주거나 또는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a의 x제곱만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연습이 좀 필요하다는 거지.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y는 2의 x 빼기 3제곱 더하기 1이다. x 빼기 1제곱 합시다. 1이다. 더하기 1. 자, x 더하기 1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지수법칙 이용해서 2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1로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왜? 어차피 함수지만 방정식, 부등식으로 변형해서 푸는 문제들도 많이 있겠죠. 자, 그럴 땐 다음처럼 지수법칙 이용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y는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2제곱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항상 요 x 앞에 있는 계수가 얼마가 되도록 있냐면 1이 되도록 괄호 안으로 들어가면 1이 되겠지. 그렇게 묶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강의실이 좀 낯설어서 그런지 자, 오늘 아니면 지금 날씨가 좀 점점 쌀쌀해지고 있어요. 자, 이건 코로나 기침이 아닙니다. 얘는 재채기 기침입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수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지수함수의 그래프와 지수함수의 성질에 대한 문제들을 좀 몇 개 풀어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칠판 정리 한번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볼 문제는 1번 문제입니다. 지수함수가 있어요. 지수함수 y는 3의 x-1제곱이다. 자, 그런데 이 그래프가 두 점 a, 9하고 그리고 2, b를 지난다 라고 했네요. 아주 1번 문제라서 그런지 아주 가벼운 문제죠. 자, 지나는 점은 함수에서 지나는 점은 항상 대입한다. 대입 가능한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a, 9를 대입합니다. 9는 3의 a 빼기 1제곱으로 정리할 수 있겠고 2, b를 대입하니까 b는 3의 2 빼기 1제곱으로 이렇게 대입해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여기는 9라는 녀석이 3의 2제곱일 테니까 우리는 다음처럼 미시 같으면 지수도 같다라고 우리가 쓰는 이런 방식으로 자, 다음처럼 a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a는 3이 되겠습니다. 자, b도 역시 마찬가지 2 빼기 1은 1제곱이니까 b도 3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ABA 값을 구하시오. 둘 곱해주면 되니까 9라고 답을 쓰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연속해서 이제 3번 문제로 들어가는데요. 이 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별표 땅땅 2개 쳐주시고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함수 방정식 형태로 보여져 있는 그 보기의 기억 니은 디귿을 지수 함수의 관점에서 옳고 그른 것을 찾아본다라는 거죠. 자, fx가 있는데 이 fx는 a의 x제곱이다. fx는 a의 x제곱이다. 자, 그러니까 지수 함수다 이런 뜻이야. 지수 함수다. 지수 함수에 대해서 보기의 기억은 fp 더하기 q. 자, 너하고 fp 곱하기 fq가 같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와 같은 것이 좀 익숙해지시면 그냥 딱 보고도 얘는 두 개의 함수를 곱했더니 이 p와 q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둘을 곱한 거랑
요 P와 Q를 더해서 대입한 거랑 같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PQ가 결국은 어디 있는 겁니까? 요 X 자리에 그대로 들어간다면 지수 자리에 있는 게 P와 Q네요. 그렇지? 그래서 바로 얘가 지수 함수를 나타낸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연습하냐? A의 P 더하기 Q 제곱으로 실제 함수에 대입을 해줍니다. 실제 함수에 대입을 해줘요. 자, 그럼 너는 A의 P 제곱이고 거기에 곱하기 A의 Q 제곱일 텐데 당연히 지수 법칙에 의해서 밑이 같으니까 P와 Q를 더한 것이 같겠죠? 좌변과 우변은 서로 같다라고 우리가 쓸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자, 이번에는 니은입니다. 니은인데요. P보다 Q가 크면 FP보다 FQ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선생님이 함수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늘 얘기하는 것이 얘를 함수 값이라고 읽어도 좋다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얘는 X좌표에서 Q가 P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뜻입니다. 크다라는 거니까 수직선에서 살펴본다면 P의 자리와 Q의 자리가 다음의 순서로 되어 있다는 뜻이야. 이해되시겠죠? 자, 그럴 때 FP, P에서의 함수값보다 FQ, Q에서의 함수값이 더 크다라는 거니까 지수함수인 걸 우리가 뻔히 알고 있으니 이 그래프는 다음의 모양일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수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당연히 지수함수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지라고 하지만 A가 저기는 저 밑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얘는 무엇에 한해서만 A가 밑 A가 1보다 클 때에만 참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큰지 작은지 알 수 없다. 거짓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자, 이런 실수는 하지 않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FP와 FQ가 같으면 P와 Q는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P와 Q는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P와 Q는 같다. 자, 그런데 얘는 이제 지수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이걸 하나 추가시키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성질이냐? 얘는 1대1 함수죠. 1대1 함수입니다. 이 1대1 함수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자, 그러니까 어떠한 X좌표도 같은 Y좌표를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X 입장에서 너랑 나랑 달라. 너랑 나랑 다르면 우리 함수값도 다른 게 당연한 거야. 그런데 같다라고 하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결국 P와 Q는 같은 X값을 가져야 되는 거죠. 같은 X였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같은 X여야지만 같은 함수값을 갖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너는 우리가 지수함수의 성질로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얘는 이제 참이라고 우리가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1번, 3번 한번 확인했는데 2번과 4번을 한번 풀어보시고 다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7번. 7번입니다. 자, C 지수 함수의 그래프가 있다라고 하니까 지수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하나는 y는 b의 x제곱이고, 하나는 c의 x제곱이고, 하나는 a의 x제곱이 요렇게 생겼네요. 자, A가 y는 a의 x제곱, y는 b의 x, y는 c의 x제곱.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ABC의 대소관계를 나타내는 것, 바르게 나타내는 것은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걸 다 자, 당연히 0,1을 지나겠죠. 이렇게. 자, 우선 너는 당연히 1보다 크기 때문에 C가 가장 큰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하고 B가 어느 쪽이 더 크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네요. 자, 그럴 때 다음처럼 무엇을 확인해라? 마이너스 1에서의 뭘 확인해라? 좌표를 확인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땡하고 1만 봐도 사실은 이 문제는 끝난 문제죠. 사실은 이렇게 합니다. 자, 각각 1씩 대입을 해보면 1씩 대입해보면 이쪽에서는 얘가 A가 되겠고 여기가 B가 되겠고 여기가 C가 되겠죠. 그러니까 A, B, C의 순서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각각 X좌표에 1 대입해보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9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9번 문제. 9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직선 x는 0, y는 ax, y는 3x, bx가 y는 k와 만나는데 차례대로 abc라고 하자. 자, 그래프를 먼저 그리면 다음처럼 x는 0이고요. x는 0이니까 여기는 y좌표가 x는 0인 직선인 거죠. y는 0인 직선이고 ax, a3b의 순서네요. a 3 B의 순서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려 있습니다. y는 ax제곱, y는 3x제곱, y는 b의 x제곱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y는 k라는 직선이 이렇게 y는 k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그럴 때 여기는 점을 y축에 있는 점부터 교점 a, b, c, d CD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주어진 조건이 BC는 AB의 2배다. BC는 AC의 2배다. 그리고 두 번째 CD는 AB의 3배다. CD는 AB의 3배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BC가 어디 있냐면 BC는 여기 있어요. BC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AC가 어디 있냐면 AC는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지. BC가 AC의 2배. 참 그림 못 그렸다. 그치? 참 그림 못 그렸습니다. 자, BC가 AC의 2배라고 했으니까 BC가 AC의 2배? 잠깐만. 맞겠습니까? 이거? BC가 쏘리. 어쩐지 너무 이상했어요. 너무 이상했어. AB의 2배. AB의 2배. 깜짝 놀랐습니다. 자, BC가 AB 2배래요. AB 2배. 길이. 그러면 여기는 이 B의 좌표를 우리가 자, 여기를 K라고 했습니다. K. B의 X좌표를 K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 BC까지의 길이가 AB의 2배니까 요 길이의 2배래요. 그러면 요 길이가 K면 여기는 2K일 테니까 X좌표는 3K라고 이렇게 써야 되겠지. 괜찮죠? 3K. CD는 역시 AB의 3배랍니다. CD는 또 AB의 3배래요. 3배.
AB가 K라고 했으니까 AB 길이가 K. 그럼 CD의 길이는 CD의 길이만 3K니까 여기는 이제 6K라고 써야 되겠네. 6K. 괜찮죠? 6K. X좌표를 6K. 쏘리. 나 왜 이러니? K를 쓰면 안 되죠. 그치? 여기 K가 이미 있으니까. 미안합니다, 여러분. 여기를, A도 안 되고, B도 안 되고, N이라고 하겠습니다. N. 3N, 6N. 이렇게. 괜찮죠? 자, 그림도 엉망으로 그리고 말이야. 문자도 똑바로 안 쓰고 말이야.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해만 잘 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는요, 점 B의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N,K가 되는 거야. N,K. 그렇지? N,K인데 이 B는 어디 위에 있냐면, AX제곱 위에 있으니까 대입을 합니다. X자리에다가 N 대입하면 K가 된대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다음은, 자, 3N,K는 C인데요. 3N,K. 자리가 3의 3N제곱이 3K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쓰시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4의 3N제곱이 3K. 자,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D라는 점은 6N,K가 되겠죠. 점좌표가 6N,K. B의 X제곱 위에 있는데 그러니까 B에다가 6N 대입하면 너는 이제 6N 대입하면 K가 됩니다. 여기도 이 엉터리로 이렇게 자꾸 왜 이렇게 엉터리로 틀리지? 자, 조심하겠습니다.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지금 늘 라이브 수업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와이파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강의실이 너무 멀어. 그래서 좀 옆으로 옮겼습니다. 가까운 데로. 와이파이는 빵빵하게 터져요 지금. 근데 좀 약간 낯설어. 지금 남의 집에 와서 지금 밥을 먹고 있는 느낌입니다. 남의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 느낌. 자, 어쨌든 여기 보시면 요 K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다음처럼 이렇게 써줄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해되셨죠? 자, 역시 마찬가지 K로 모두 같은 거니까 A의 N제곱과 3의 3N제곱과 B의 6N제곱이 모두 같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너를 전부 다 N제곱으로 통일을 한다면 너는 3의 3제곱의 N제곱이 될 것이고 그러면 A가 27이라는 거네? 괜찮습니까? A가 27. 자, 그 다음에 너는 B의 6제곱의 N제곱으로 바꾸면 B의 6제곱이 27이라는 거죠. 괜찮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A는 3의 세제곱 27이에요. 자, 그 다음에 B의 6제곱도 27입니다. 3의 세제곱으로 줄게요. 지수법칙 쓰려고 해요. 자, 여러분 양변에 3분의 1제곱씩 해주면 B의 제곱이 3인 거니까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데 이때 이 B는 밑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여야 됩니다. 그렇죠? 무조건 양수여야 된다.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이제 우리가 다음처럼 A와 B의 값을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B분의 A 구해라. 여러분들이 직접 구해주시고요. 우리는 이제 8번과 10번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8번, 10번.
뭐 잘 된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마스크를 안 끼고 수업을 하니까 나는 편합니다. 뭐 어차피 이 강의실 안에는 선생님밖에 없으니까 좋네요. 마스크 안 껴도 되고. 아이고. 네, 여러분들은 마스크 꼭 잘 착용하고 다니세요. 마스크가 중요합니다. 손 씻기 꼭 잘 하시고. 11번의 평행 이동에 관련된 문제를 같이 한번 보는데 11번. 자, y는 8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5의 그래프는 자,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 y축 방향으로 얼만큼씩 평행 이동한 건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그 힌트는 바로 여기 있는 요 8에 있는 것이죠. 8은 2의 세제곱이고요. 너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x 더하기 3 더하기 5로 써주시면 x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그치, 부호 조심하셔야 되겠죠. 부호. y축의 방향으로는 5만큼 평행 이동한 이러한 모양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페이지를 넘길게요. 페이지 넘겨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인데요. 평행 이동에 대한 문제들은 쭉 다 넘어갈 것이고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라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로 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이제 저 뒤쪽으로 가셔서 25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25번 여기까지는 쭉 다 평행 이동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제 함수를 다음처럼 y는 fx라고 하는 직선의 함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그려봐라 그랬냐면 y는 밑이 2이고 지수가 2 빼기 fx인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니까 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첫째 y는 fx라는 그래프가 다음처럼 그래프가 여러분들한테 제시되었을 때 이 그래프의 식을 찾을 수 있겠는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방학 때도 몇 번 소개해드렸던 그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계산하죠? 마이너스 1 x절편분의 x 더하기 플러스 1 y절편분의 y는 1이라고 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하시오. 무엇이 주어졌을 때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진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양면에 마이너스 1 곱해주면 되겠네. 마이너스 1 곱해서 x 빼기 y는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런데 fx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틀림없이 얘는 y는 꼴로 바꾸셔야 될 테고 y는으로 바꿨을 때 x 더하기 1이 되겠죠. 이게 바로 fx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는 이 문제를 다음처럼 2의 2 빼기 괄호에 이때 괄호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x 더하기 1로 이렇게 정리하고 괄호 풀어주면 밑이 2이고요. 자, 여기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치? 마이너스 x 더하기 1. 자, 여기까지 하시고서 끝내시면 안 되죠. 어떻게 또 다시 바꿔주셔야 됩니까? 그렇죠. 앞에 있는 녀석을 마이너스로 묶어서 x 빼기 1까지 이렇게 정리하셔야 그래프를 그리는데 수월하죠. 자, 그리고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그냥 대칭으로 풀어주셔도 되지만 밑을 2분의 1 역수로 먼저 바꿔주고 x 빼기 1제곱으로 생각하면 조금 더 수월할지 몰라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는데 먼저 기준이 되는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요 그래프 다음처럼 지나는 점 0,1 자, 아래로 한 칸 원점 그리고 점근선 이렇게 세 개는 평행이동 대칭이동 늘 같이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만 평행이동시키면 된대요. 자, 그럼 점근선도 1만큼 평행이동시키고 그리고 원점도 1만큼 평행이동시키고 그리고 여기 있는 원점 위에 한 칸 위에 있는 점도 이렇게 이동시키면 다음과 같은 모양의 그래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때 y절편 정도는 우리가 하나 찾아주고 가는 것이 좋겠죠. y절편은 x가 0인 점이죠. x가 0인 점이니까 대입해주면 y절편이 2인 그래프가 되겠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몇 번에 있을까요? 정답은 4번이네요. 그렇지?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는 26번을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풀어보실 텐데 26번은 함수가 x가 0보다 작을 때와 클 때가 서로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각각 구해서 각각의 범위마다 그래프를 찾아주셔야 돼요. 자, 지금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감사. 자, 잘 쉬고 오셨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 지수함수 그래프의 응용 문제들을 쭉 한번 풀어보고 최대치수 문제 좀 쭉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27번부터 시작입니다. 27번. 27번을 보니까 27번은 이렇게 생겼네요. 27번은 자, 오른쪽 그림은 지수함수 y는 2의 x제곱하고 4분의 1 곱하기 2의 x제곱의 그래프인데 y가 5, 6, 7 두 곡선의 잘린 선분의 길이의 합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는 y는 2의 x제곱이고 y는 4분의 1 곱하기 2의 x제곱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도 되셨으니까 이제 딱 요걸 딱 보시는 순간 요 4분의 1 어떻게 된다? 지수 법칙 한다. 이 정도 이제 좀 느낌이 오실 거예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지수 법칙 2 x 빼기 2제곱으로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자, 그래프가 원래의 그래프가 다음처럼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얘를 노란색의 그래프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라는 거네요.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원점이 2,0으로 왔을 것이다. 점근선 그대로 자 x축 너 이만큼 이동했고 그 한 칸 위 요 점을 지나는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는 거죠. 점근선 그대로 x축이니까 요 아래로 이렇게 쭉 따라서 오다가 요 점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도록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다는 거지. y가 5인, y가 7인 애가 있고 y가 6인 애가 있고 y가 5인 애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요 파란색 선분 요거 한 개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그렇지, 당연히 이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요 점이 요 하얀색 그래프에 있던 점이 평행 이동에 의해서 평행 이동 y축으로는 하나도 안 움직였으니까 x축으로만 왼쪽으로만 이렇게 이동해서 왔을 때 얘가 이렇게 자 다음 위치로 온 거니까 이 길이는 2일 거다 이런 말이야. 그렇다면 길이가 전부 다 2로 같겠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정답은 6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방금 전에 선생님이 말을 버벅대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x축의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자 어떻게 이동했다? 이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랬더니 얘가 섞여가지고 입에서 웅엉웅엉 했어요. 역시 라이브 인강 수업은 쉽지 않아요. 역시. 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9번입니다. 29번이고요. 29번은요. y는 2의 x 빼기 3제곱의 그래프가 있고 자, 위에 있는 점 a가 있는데 곡선 y는 2의 x 더하기 1제곱의 그래프하고 만나는 그런 점 B와 CD를 각각 그리래요. 손가락 아파. 자, 그러니까 얘가 다음처럼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먼저 2의 x 빼기 3제곱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있어요. 얘는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한 겁니다.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으니까 당연히 얘는 3, 이내라는 점을 이렇게 지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점 위에 한 점 A가 이렇게 있어서 이 점 A에서 x축하고 평행하게 그리고 y축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하나쯤 그려놓는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의 x 더하기 1제곱을 그려보면 너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대요. 자,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까지 요 점까지 평행 이동해서 지나는 그런 그래프인 거야. 그럼 다음처럼 생겼겠죠. 괜찮습니까? 다음처럼 생겼어. 그랬을 때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요 점을 B라고 잡고 역시 X축에 대하여 수선의 발을 이렇게 똑같이 내렸을 때 C와 D가 되는데 이 ABCD가 정사각형이라고 합니다. 정사각형. 이 ABCD가 정사각형이에요. 자, 그럴 때 이 ABCD에 대해서 점 D의 좌표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점 D의 좌표는 그럼 어떻게 구할까요? 얘가 정사각형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요 부분 어때요? 요 부분
마찬가지로 y축으로는 평행 이동하지 않고 어디로만 평행 이동했어? x축으로만 평행 이동했죠.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x축으로만 평행 이동을 한 거니까 이 길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거지. 왜? 원래 이의 x제곱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삼, 너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그러면 너랑 너랑은 얼마 차이? 4만큼의 차이가 생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너의 길이는 4야. 그럼 끝났네요. 그렇지? 끝났습니다. 어떻게 끝났나요? 요 길이가 4기 때문에요. 요 길이도 4인 거야. 요 길이. 높이가 4인 거야. 이 점 B의 y좌표가 4라는 뜻이죠. 점 B의 곡선은 여기에 있는 거니까 y좌표가 4가 되려면 요 지수가 2가 돼야 되니까 x좌표는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는 C의 좌표가 1입니다. 여기에다가 얼마를 더 더해주면 4를 더해주면 5라는 값을 알게 수 있겠죠. 또 이쪽 방향으로 A 방향으로 가서 봤을 때 역시 마찬가지. 너는 위에 있는 그래프인데 y좌표가 4라는 거예요. y좌표가 4. 그러니까 여기는 지수가 2가 되려면 x는 5여야 된다라고 해서 A 쪽에서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봐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28번과 30번 두 개의 문제를 풀어볼게요. 28번과 30번 풀어보겠습니다. 배터리.
오디오가 꺼졌어요. 자, 감사합니다. 선생님 뭐 좀 하느라고 잠깐 오디오를 꺼냈는데. 자, 보겠습니다. 32번입니다.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가 다음처럼 이렇게 있다. 아, 그런데 a, p, p, a, q, b, r, c에 대해서 b제곱은 ac다. b제곱은 ac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p, a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q, b가 있고요. q, b가 있고 이렇게 q, b. 그 다음에 r, c가 있고 p, a, q, b, r, c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a, b, c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대요. b제곱은 AC인 이런 관계가 있대요. 자, 그럴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딱 보니까 1번과 2번은 Q제곱은 이라고 되어 있고 3번과 4번은 EQ는 이렇게 되어 있고 4번은 이제 PQR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Q제곱을 한번 먼저 찾아봅시다. Q제곱. 자, Q제곱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아, 이렇게 찾으면 안 되겠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 미안합니다, 여러분. 얘는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B라는 값이 나타내는 값은 Q를 대입한 것이니까 3의 Q제곱의 제곱은 이렇게 하는 게 빠르겠네. 그지? 이렇게 해서 확인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자, A라는 녀석은 역시 이 함수값 Y는 P를 대입한 함수값이니까 3의 P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곱하기 C를 곱할 텐데 C라는 함수값은 역시 X좌표인 어를 곱한 거예요. 어를 대입한 거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괜찮지? 자, 그러면 얘를 지수법칙 이용해주면 3의 2q 거듭제곱은 3의 p 더하기 r과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으니까 미시 3으로 같으니까 결국 2q와 p 더하기 r이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괜찮지? 32번은 다음처럼 정리를 했고요. 다음은 이제 우리가 36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36번입니다. 36번 문제를 봤더니 오른쪽 그림은 세 함수 y는 2의 x제곱 36번은 77쪽에 있어요. y는 3의 x제곱 그 다음에 자 y는 c의 x제곱 y는 c의 x제곱이라고 하는 이렇게 세 개의 함수가 있다. 자, 그런데 그래프를 가만히 보니까 C가 Y축에 가장 가깝고요. 그 다음에 3이고 그 다음에 밑이 2인 애가 가장 멀기 때문에 우리는 C가 이제 3보다는 더 큰 값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Y는 C의 X제곱 더 큰 값이다 이런 말이지. 3의 X제곱보다 더 큰 값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랬을 때 CX 위에 있는 점 A가 하나 있는데 직사각형 ABCD가 이렇게 만들어진대요. 여기가 A가 이렇게 있고 A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B가 있고 이렇게 해서 C가 있고 여기에 D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C가 있는데 얘가 어디서 만나냐면 Y는 2X제곱 위에서 이렇게 만나는 모양이 돼요. 얘가 직사각형이 된답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된 문제들을 우리가 여러 번 풀어봤어요.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도 풀어보고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A하고 B는 X좌표가 같은 거죠. 그래서 X좌표가 같은 거고 C와 D가 X좌표가 같아요. 얘가 D니까. 자, 그리고 A와 D는 또 뭐가 같죠? Y좌표가 같고 B와 C도 역시 마찬가지 Y좌표가 같은 것이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쪽에서 보는 거 관계를 한번 찾아봅시다. 이쪽에서. 왜냐면 여기는 밑이 다 숫자로 돼 있기 때문에 밑이 C 문자로 돼 있는 것보다 좀 수월할 거야. 자, 그래서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이렇게 했을 때 괜찮겠죠? A라고 하고 B라고 했을 때 여기는 점 P는 여기 있는 3의 X제곱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다음처럼 X좌표에 A를 대입하면 B의 Y좌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C의 Y좌표는 자, 2의 X제곱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B를 대입하면 2의 B제곱이 되는데
얘가 이제 바로 B와 C의 Y좌표로 서로 같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얘 둘이 서로 같다. 자, 괜찮죠?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D를 보시면 D를 보시면 D의 좌표는 B라는 X좌표가 있으니까 3의 B제곱이 될 거야. 3의 B제곱. 그 다음에 여기 있는 4의 4. 자, 여기 보세요. 4. A의 X좌표가 A니까 자, 3의 C의 A제곱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지? Y좌표끼리 같은 걸 썼어요. 자, Y좌표끼리.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A하고 B 사이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D에서 C 사이의 길이도 같잖아. 직사각형이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죠. 그렇지? 얘를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점의 좌표로 다시 한번 써볼게요. 너는 A점의 좌표는 여기다 쓸까? 여기다가 너의 좌표는 A, C의 A제곱이고 너의 좌표는 A, 색깔 바꾸어서 너의 좌표는 A, 3의 A제곱인 거고 너는 이제 B, 2의 B제곱이고 D의 좌표는 B, 3의 B제곱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썼을 때 자 다시 이 두 개의 Y좌표가 같습니다. A와 D의 Y좌표 C의 A제곱하고 3의 B제곱이 같고 두 번째 자 B와 C의 Y좌표가 같죠? 3의 A제곱과 2의 B제곱이 같은 거야. 마지막으로 AB 길이와 CD 길이가 같죠? 자, 우리가 C의 A제곱에서 빼기 3의 A제곱을 한 것과 그 다음에 3의 B제곱에서 2의 B제곱을 뺀 것이 이렇게 서로 같다라는 거죠, 길이가.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AB 사이의 관계를 좀 찾아야 되는 거지. 자, 어떻게 하면 AB 사이의 관계를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있어. 그다음에 B제곱을 이거는 뭐 괜히 쓴 것 같은데? 뭐 그냥 그놈인 것 같아. 자, 뭐 선생님이 지금 빼먹은 조건이 하나 있나요? 뭔가 하나가 부족해 보이는데 없네? 상수 C의 값을 구해라. 상수 C의 값을 어떻게 구할까? 자, A하고 B A하고 B 잠깐만요. B는 이쪽으로 갔으니까 여기서 3은 C의 B분의 A제곱으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면 3은 2의 A분의 B제곱이다.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되겠지. C의 B분의 A제곱하고 2의 A분의 B제곱이 서로 같아야 되겠네요. 그렇지? 자, 그러면 얘는 양변에 A분의 B제곱을 곱해주면 A제곱분의 B제곱. 잠깐만. 요 선생님이 조금만 한번 문제를 읽어보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문제 34번과 35번을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34번, 35번 한번 풀어주세요. 잠깐만 보고 있을게요. 세함수의 그래프. 연필이 없네요.
C의 A 제곱이 선의 A 제곱이 아하 로그 3 로그 3 로그 3 으로 하면 로그 C 3의 C는 B는 로그 3의 2는 A 로그 3의 C는 B A는 로그 3의 2는 B A는 A 로그 3의 C 로그 3의 2
자, 요거 선생님이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푸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미시 3인 로그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미시 3인 로그, 뭐 미시 2인 로그를 해도 뭐 관계는 없지만, 그렇죠? 미시 3인 로그를 한번 해보면, 자, 이쪽은 이제 A 로그, 미시 3이고 C 이렇게 정리되고, 양변 미시 3인 로그를 할 거니까 너는 B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 미시 3인 로그를 취하면 미시 같은 걸 취해야 됩니다. 2를 했으면 똑같이 2로 해주시면 돼요. 여기는 A는 이렇게 되겠죠. A는 이쪽에서 이제 B 로그 3의 2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제 어차피 연립하는 거니까 A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B 로그 3의 2 곱하기 로그 3의 C는 B가 되는 것이고, 양변에 이제 똑같이 1 이렇게 약분해주고요. 그리고 우리 C 값을 구할 거니까, 자, 얘를 이제 양변을 똑같이 나눠줄 거예요. 그럼 로그 미시 3이고 C인에는, 자, 얘는 이제 나눠준 거니까 원래는 이제 다음처럼 분의 1이 가야 되겠지. 근데 얘 밑변환을 해본다면 다음처럼 쓸 수 있겠죠. 그렇지? 그럴 때 너랑 너랑 같은 거니까 C를 구하려면 전체를 지수의 꼴로 바꿔서 미시 3이고 지수가 로그 2의 3인 이런 모습으로 바꿔주면 C가 얼마인지 구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문제입니다. 40번. 자, 40번이고요. 40번. 자, 40번의 문제는 정의역이 다음처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3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범위에 있는 x에 대해서 두 지수함수 fx와 gx가 있다. fx와 gx가 있는데 fx는 이제 4의 x제곱이고 4의 x제곱, 그리고 이제 gx는 2분의 1에 gx는 2분의 1에 미시 2분의 1이고, 자, 얘는 x 빼기 2가 지수인 요런 지수함수이다. 자, fx의 최대값과 gx의 최소값을 각각 구해라. 자, fx에서는 최대값을 구하고 gx에서는 최소값을 구하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구해볼게요. 자, 1부터 3까지입니다. 범위는. 자, 그런데 fx라는 녀석은 미시 4야. 그럼 아까 우리가 앞 시간에 개념 설명을 해드릴 때 미시 4, 1보다 크면 너는 증가하는 그래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너는 미시 2분의 1이야. 1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감소하는 그래프가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길게 생각할 필요가 없겠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의 범위에서 얘가 최대값을 갖는 것은 x가 3일 때겠죠. 또 역시 마찬가지. 자, 다음에 감소함수에서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의 정의역에서 최소값을 갖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3에서 2겠네요. 자, 그러니까 각각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곱하여라 라는 문제이니까 여기서는 F3이 최대값이고 여기서는 G3이 최소값이니까 다음 두 개를 곱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각각 대입해주면 4의 세제곱이고요. 곱하기 G3 들어갔더니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자, 얘 지수법칙 하려고요. 2의 6제곱이고요. 2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바꿨더니 2의 5제곱으로 정리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최대값, 최소값 문제 중에서 4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44번. 44번을 봤더니 fx는 3의 x제곱 곱하기 fx는 3의 x제곱 곱하기 그리고 2의 마이너스 2x 더하기 2인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정의역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역시 구해서 곱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얘는요, 여러분들이 이 3의 x제곱하고 2의 x제곱 꼴이 뭐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
선생님 이 지수가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건데요. 이걸 이런 걸 우리가 해결할 수 있나요? 당연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얘 밑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밑을 하나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좀 쉽게 갈 수 있고요. 그 밑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바로 지수 법칙이고 선생님이 아까부터 맨 처음에 첫 시간에 얘기했던 그 내용. 자, 여기는 2를 지수 법칙 이용해서 곱하기 4로 바꿔주고 곱하기 2에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4분의 1의 x제곱으로 바꾸는 요 과정이 이제 포인트죠. 이 과정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보면 너랑 너는 무슨 법칙이 가능한 거냐? 지수 법칙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너랑 너는 지수 법칙이 가능하다. 자, 그러니까 지수 법칙 둘 먼저 적용해주면 4분의 3의 x제곱인 거고 앞에 4를 곱하였으면 되는 것이고 이해되셨죠? 어쨌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자 이렇게 지수 법칙 많이 강조한 것처럼 지수 법칙을 잘 이용해서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너는 말이지 너는 4분의 3의 x제곱이니까 밑이 1보다 작은 함수로 감소하는 함수예요. 감소하는 함수 거기에다가 양수 4를 곱했다고 해봐야 결국 감소하는 것만 더 감소하게끔 만들어준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감소했는데 그 4배로 더 빨리 감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잠깐만, 4배로 더 빨리 감소? 4배로 더 빨리 감소는? 네 배로 더 빨리 감소? 어쨌든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요거 한번 수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 방학 때도 한번 한 건데 지수에 이제 a 곱하기 3의 x제곱이다. 자, 그러면 요 a라는 녀석을 이제 3의 x 빼기 알파 제곱, x 더하기 알파 제곱으로 요 앞에 곱해진 a를 이렇게 뒤쪽에 지수 쪽으로 보내는 이거 한번 선생님이 특강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거 날 잡아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특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우리는 지수함수의 최대 치수이고 너는 이제 감소함수인 게 분명한 거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감소함수인 것이 분명하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니까 너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최대값 나옵니다. 4 곱하기 4분의 3의 x제곱 이렇게 최대값이 나오고요. 이 마이너스 1제곱 최대값. 그 다음에 4 곱하기 4분의 3의 x자리에다 1 대입한 요 끝에서 최소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둘이 곱해주면 된다라는 것이고 너는 4 곱하기에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3분의 4로 바꿨고요. 곱하기 너는 약분해서 3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또 한 번 약분하고 4, 4, 1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문제 풀어봤고요.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42번과 47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42번과 47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수고하셨고요. 나 교재 어딨지? 자, 수고하셨고, 오늘 숙제는요, 자, 58번까지입니다. 58번. 자, 58번까지고요. 67쪽의 1번부터 81쪽까지 58번까지 자, 여기까지 숙제니까 잘 풀어가지고 정리하시고요. 질문이 있으면 밴드 19강 회의실 여기다가 질문을 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잘 정리해서 문제 푸시고요. 자, 다음 시간은 이제 우리가 실전반 시간인데 토요일날 실전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토요일날 수업에서 또 우리 만나도록 합시다. 자, 수업 끝.